자,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뭐 매번 얘기하지만 사설이라 알겠죠? 좀 뭐 별로의 문제들이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느낌이라서 이제 봅시다. 오늘 풀이할 첫 번째 문제는 9번입니다. 9번은 이걸 놓치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긴 합니다. 9번이 알겠죠? 이게 쌤 예상에는 너네가 지금 수열의 표현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9번 보시면 첫째 항이 1이고요. A1이 1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문제는 그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항이 0이 아닌 수열 AN의 정보가 없습니다. 얘가 뭐 등차인지 등비인지가 없기 때문에 식으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럼 얘의 표현을 보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얘가 등비 수열이다. 그러니까 요 식이 등비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올 게 봐봐. 이렇게 이상하게 수열을 만들어주면요. 대입에서 나열을 해야지. 알겠죠? 뭔 말이냐면 얘의 첫 번째 항이 이제 A1 곱하기 A2라는 거고요. 얘의 두 번째 항이 A2 곱하기 A3. 이게 지금 등비라는 거야. A3, A4, A4, A5, A5, A6. 뭐 사실은 어디까지 씁니까? 뭐 너네가 파악될 때까지 쓰는 게 제일 좋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의 결과들은 이건 등비 수열을 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가 수열의 표기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상한 식을 넣어놨어? 걔가 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거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지. 이런 상황인 건데 문제 뭐라 했냐면 14번째 항을 준 거야. 야, 14번째 항은 192거든? 그때 S10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따져봐야죠 이제. 지금 A1이 1이니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2라는 얘기거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수열의 이제 두 번째 항이 얘잖아. A2 곱하기 A3라는 말이야. 잠깐만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는 말을 내가 안 읽은 것 같아서 알겠죠? 공비가 2인.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죠? 그럼 뭐, 얘가 첫 번째 항,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얘고요. 그죠? A1이니까. 이 수열의 두 번째 항 얘란 말이야. 그럼 이게 A2가 있으니까 얘가 공비란 얘기네. 왜?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왔을 때 A3를 어떻게 쓰는 거죠? 이랬습니까? A3가 2가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등비가, 공비가 2인 걸 가지고 뭐 두 개만 대입했더니 A3, 세 번째 항이 여기다 넣었을까? 세 번째 항이 2인 건 나왔네. 그죠? 적용해보면 얘는 이제 2A2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그지? 그리고 얘는요, 봐봐. A3가 2니까 2A4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등비 수열이니까 그죠? 여기에 두 배 곱하면 얘일 거 아니야. 얘가 4A2가 되어야죠.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는 20 곱하고 있는 거야. 이 A3가 2인 건 밝혔어요. 그 다음부터 2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1 곱하면 얘인데 요거 정리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네 번째 항은 2A2랑 같네요. 요걸 발견했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번째 항 2A2일 거 아니에요. 2 약분해버리면. 됐어요? 성훈아 보고 있습니까? 좀 헷갈립니까? 그 다음요. 얘는요, 또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이 2A2니까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2A2 곱하기 A5인 건데 이게 요 놈한테 2 곱하면 거 아니에요? 8A2가 되겠죠. 됐어요? 29, 오른쪽도 20 곱하고 있는 거 알겠죠? 이거는 대입만 한 거고요. 정리하면 2A2 날라가면요. 다섯 번째 항은 4네 4. 이랬습니까? 그죠? 더 가볼까요? 얘가 4니까 4A6은 얘한테 2배 한 거니까 16A2가 될 겁니다. 요거 정리했으니까 A6은 4A2가 나오네요.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뭐 더 가도 되고 알겠습니까? 아마 좀 센스 있는 친구는 네 번째까지만 가도 쌤이 왜 저마식 같은 거 풀이할 때 최소한 4개는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자, 이 수열을 나열해보면요. 자, A는 나열해볼게요. A는 첫 번째 항은 1이었고요. 두 번째 항은 몰라요. 근데 A2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항은 A2로 잡고 세 번째 항은요. A3 2였죠? 네 번째 항은요. 2A2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항은요. 4였고요. 여섯 번째 항은요. 4A2입니다. 감정 보십니까? 이게 두 칸씩 가는 거네. 이해했어요? 얘를 두 칸씩 보면 공비가 2인
두 칸씩 보면 공비가 이 약간 이제 저기에 아무래도 두 개를 곱해놔서 이런 결과가 나오나 본데 알겠죠? 얘도 A2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칸씩 가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황되겠습니까? 이거 뭐 거의 정하신 문제죠. 발견 추론입니다. 알겠죠? 대입해가면서 잡아내야죠. 알겠습니까? 이런 특이한 수의 표현 다 이런 식이야. 알겠죠? 직접 적어봐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 지금 나한테 A14를 줬으니 차근차근 가볼게. A14는 짝수 번째니까 요 자식부터 출발합시다. 알겠죠? 얘를 첫 번째 항이라 생각하면 두 번째 항은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칸씩 가는 거예요. 20 곱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14번째 항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공비가 2인 얘는 7번째 항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A2에다가 2를 6번 곱했겠지. 7번째 항으로 봤다는 것은 A 곱하기 R 6수일 거니까 그렇죠? 얘가 얼마다? 192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2의 6수는 약분해버리면 8로 먼저 약분할까? 2의 3승 남고요. 8로 약분하면 8, 26, 8, 4 A2가 3이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니냐? 6인데 8, 2, 16, 8, 4, 32 6 나오던데요 저는. 6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8, 2, 16, 8, 4, 32 8, 14 어? 3 아니냐? 근데 한번 볼게요. 일단 너 6 나왔니? 이상한데? 일단 보시죠. 이런 얘 3이라 치면 알겠죠? 지금 내가 구할 게 S10 구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이런 겁니다. 봐. 주기가 봐봐. 이 홀수 번째 5개 더하고 짝수 번째 5개 더해도 답이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둘 다 20 곱하는 공비가 같기 때문에 묶어서 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 둘의 합이 얼마야? 4. 그죠? 얘 둘의 합이 얼마일까요? 8일 겁니다. 8. 왜? 얘도 2배, 얘도 2배니까. 알겠죠? 그러면 아예 이 S10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2개씩 묶어버리면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이 5개짜리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냥 더해도 될 것 같은데 5개밖에 안 되니까. 알겠죠? 쌤 공식 쓰겠습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중앙에 공비의 항소승 마이너스 변경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1이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124가 답이 나오네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뭔가 뭐 잘못 적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9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충분히 먹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게 나중에 뭐 등차 얘기도 나오고요. 알겠죠? 뭐 저도 이상한 형태를 만드는 건 다 대입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걸 이제 성질을 밀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럼 10번이 아마 10번도 뭐 10번은 반대작이네요. 반대작인데 이게 산수가 엉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죠?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프로젝트 좀 보여드릴게요. 뭐 그냥 계산이죠. 알겠죠? 계산인데 자, 이게 뭐 출제자 의도가 약간 담겨있긴 합니다. 그것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얘는 보시면은 fx가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fx가 0과 4 사이의 k를 갖고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 그래프 추론이 쉽죠? y fx. fx가 x제곱 더하기 k였다. 라는 거 하나 있고요. gx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죠? 2에서 이렇게 gx.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나요? 이렇게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여기 2로 딱 잡았을 때 x는 2로 잡았을 때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하자 라고 뭐 이제 문제 세팅을 해줬고 알겠죠? 그때 B가 4A라고 봤을 때 그쵸? 뭐 K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진행을 해보면 요게 이제 넓이가 뭐 같은 세팅이면 쉽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이제 그 단순 무식한 진행이 이거죠. 쌤 그냥 교점 구해서 근데 이거는 교점을 뭐 진행할 때는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넓이가 같은 상태면은 뭐 교점 없이 뭐 적분이 0이다 처리하면 되겠지만 알겠죠? 이 뭐 4배 관계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점을 구해야죠. 교점부터 구합시다. 어떻게 하든 일단 1번이라기보다는 일단 교점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부터 하시죠. f에서 g를 뺄까요? 상관없습니다. fx-gx를 쓰면 x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y 플러스 k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정리하면 x제곱 날라가고요. 여기서 4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습니까?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4x가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4고요. x는 뭐가 모양이 이쁠지 모르겠네요. 4 마이너스 k로 쓸까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k 마이너스 4로 쓰겠습니다. 뭐 전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의 교점 x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k 마이너스 4다 뭐 나왔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둘을 빼면 이게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옵니다. 그 말은 얘는 직선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직선을 줌으로써 뭔가 얘는 의도로 좀 바라온 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아마 그게 인지되진 않았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밀고 가야 되는 건데 요식은 뭐 잡아놨으니까 알겠죠? 그걸 밀고 갈 때 첫 번째 이제 가장 단순 무식 진행은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대입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알겠습니까? 당연히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뭐 답을 잘 구했다면 풀이 힘도 좋았다. 뭐 실수 없이 잘 풀어낸 거니까 알겠죠? 근데 식은 제일 길어지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나마 식을 좀 줄이려면 이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써먹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두 번째 적분은 그나마 우리가 저런 부호관계 써먹는다는 건요. 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 좀 더 수월할 거 아니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내가 막 fx-gx를 한다면 거꾸로 빼도 되지만 알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지 이거? fx-gx 한번 봐. fx에서 gx를 뺀 거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플러스 b가 될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내가 fx 빼고 gx 쓴 거니까. 그러면 얘의 결과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을 거란 말이야. 이랬어요? 이랬습니까? 성은 알겠어요? fx가 얘고 gx가 얘니까 f에서 g를 뺐으면 얘는 거꾸로 빼고 얘는 제로 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남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b가 4a라는 거니까 여기에 4a를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3a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쌤이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현실적으로 잘 푼 거는 요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dx가 3a를 받구나. 큰 차이는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어쨌든 이게 구간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a를 구하나 b를 구하나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a를 구하는 게 좀 더 낫죠. 왜? 얘는 0부터 들어오는 숫자까지니까.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 봐. 0부터 2까지는 뭐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3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이제 b를 구해야 되는 환경인 거고 저 들어온 구간을 두 번은 써야 되는 거고 알겠죠? 얘는 그나마 약간 우회해서 그죠? 산수 환경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 예상에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잘 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gx dx는 3배 인테그랄 a가 뭐냐면 0부터 마이너스 4분의 1의 k 마이너스 4까지 그죠? fx 잠깐만요. a를 구하는 거죠. 3a a만 구하려면 gx 빼기 fx 해야 되겠네. 이해했습니까? gx 여기는 gx 빼기 fx 나옵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dx 제가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때 그나마 봐봐. 요것도 상수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적분을 그냥 때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알겠죠?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식을 잠깐 보시면 요 gx-fx 잠깐 가져가 보시면 지금 어디였어? 요 직선에 마이너스 곱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요거를 산수를 안 하고 봐봐. gx-fx를 잠깐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k 더하기 4일 거니까 요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직선이거든? 그죠? 그럼 내가 0부터 x 절편까지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음수고요. 이렇게 여기 y 절편이 마이너스 k 더하기 4고요. 이랬습니까? 여기 x 절편이 얘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의 k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죠? 나 지금 이 적분의 의미가 요 a나 넓이가 여기 a나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넓이가 결국 이 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뺀 거를 적분하는 게 뺀 함수 1차면 그 직선의 넓이 구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를 이제 적분하면 더 어려워. 그래서 요 길이도 이쁘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를 딱 잡아주면 이거 직각상 넓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둘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k 마이너스 4를 적용해줘. 요게 a입니다. a. 되겠습니까? 이게 뺀 게 직선이기 때문에 적분보다 그냥 넓이를 그냥 구하는 게 빠르긴 하죠. 알겠죠? 그거 여러분들 이제 이 환경 체크까지는 안 됐을 거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식으로 밀었겠죠. 그 식으로 민 친구들은 사실은 1번으로 푸는 것도 풀리고요. 알겠죠? 교점은 잘 나오니까 1차라서 알겠죠? 2번도 풀리는데 2번 좀 더 쉬울 것이고 2번에서 이산수는 사실 감당을 해야 돼요. 왜냐면 쌤 이거는 왜 저렇게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걸 저렇게 하려면 이 0과 2 사이에서 x축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넓이가 따로 나올 것이고 그 넓이를 따로 구하는 것도 손이 많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 얘는 적분을 치는데 손이 덜 가요. 뭔 얘기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음수 넓이와 양수 넓이 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또 그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가 또 개입이 되면서 넓이 더 더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디테일을 얘기한다면 얘는 그냥 적분 연산을 진행하는 게 쉽고요. 같은 식이지만. 오케이? 얘는 그래프로 푸는 게 확실히 쉬워요. 이거에 대한 환경 차이도 좀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선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넓이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알겠죠? 직선은 넓이가 쉬울 때가 더 많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경우는 당연히 그냥 아니에요. 이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적분이니까 0부터 2까지 구간이 쉽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딱 봤을 때 식을 넣었을 때 좀 체크될 수 있는 알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으로도 이렇게 푸는 게 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와 지금 여러분 다루는 어떤 능력치를 봤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가서 답을 잘 구했으면 잘한 거고, 답을 잘 못 구했을 친구들은요, 빨리 자기 문제 판단하시고, 풀이 진행에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야. 분명 이 더러운 산수를 이겨가려고 밀고 가려는 그 여러분의 각오 중에서 뭐 식정리라든지, 그죠? 뭐 집중력이 약간 떨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스가 났을 거기 때문에 반성을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번호가 10번인데, 10번에서 이 더러운 산수를 하라고 얘기를 냈냐? 사실 그건 아니고, 얘네 이제 의도를 넣어놓은 게 뭐냐면, 봐봐요. 이 출제자 의도는 이거야.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잘한 거야. 잘했는데, 틀린 건 못한 거야. 알겠죠? 잘 받으시고 했죠. 얘는 뭐려고 했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fx고 2차고 gx도 2차인데, 어쨌든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둘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이런 얘기거든? 지금 내가 만약에 fx-gx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를 내가 식을 적어봤더니 이런 1차식이었어. 4x 플러스 k-4는 이런 1차식인데, 그죠? 그러면 저 a라는 놈은 봐봐. 인테그랄 0부터 저기는 요 자식 잠깐만 내가 별표? 적기 귀찮으니까 별표 칠게요. 별표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결과는 f의 g를 뺐으니까 거꾸로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별표부터 2까지 같은 함수를 적분되어 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b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어요? 이건 제대로 뺀 거에 반대로 뺀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요거를 쓰라는 건 아니고 쌤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얘가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렇게 봐줄 수 있단 말이야? 쌤 이게 결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직선을 그려보면 y축 있을 것이고, 그죠?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 분명 저 지점이 x 절편일 거란 말이야. 요 지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k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줄일 거란 말이야. 기울기는 4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0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2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하는 A, B는 여기 들어있는 요 삼각형 넓이가 A고 이 삼각형 넓이가 B라는 얘기란 말이야. 이래서 이 둘을 뺀 게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식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한다면 이 그래프를 무시한 채 식으로 판단한다면 요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흘러갈 텐데 요 넓이가 A고 요 넓이 B라는 소리야. 이래서 그럼 그때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B가 A의 4배래요. 요 넓이의 4배가 넓이가 4배라고. 그쵸?
그 말은 여러분 이 A라는 삼각형과 B라는 삼각형 닮음 아닙니까? 이 마법지각 직각 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넓이 B가 4배라는 건 몇 대 몇 닮음이라는 소리예요? 1대 2 닮음. 그쵸? 그러면 여기 길이 여기에 닮은 대응변이 여기란 말이야. 1대 2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즉슨 요 만나는 요 지점, 요 X좌표가 그쵸? 0과 2의 3분의 1 지점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로 넓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 선생님 이 전체 길이가 2인데 얘가 1대 2라는 것은 요 길이가 3분의 2라는 얘기거든. 이랬습니까? 길이가 그쵸? 요 놈이 마이너스 4분의 1에 K 마이너스 4가 3분의 2라는 얘기야. 길이를 잡아내라 이 소리인 거죠. 알겠습니까? 적분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알겠죠? 이게 그 최고차원 계수와 같은 이차함수였기 때문에 둘의 차를 들어가 보면 그건 직선일 거니까. 그럼 직선이면 얘와 유사한 얘기인 거죠. 직선에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저 AB의 역할일 거니까, 알겠죠? 그 AB의 넓이 관계가 나왔다는 것은 저렇게 저 지점을 삼각형의 비로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용 얘기겠죠. 공부용. 알겠죠? 이 적분을 넓이로 판단하면 뭔가 포인트가 잡힐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학습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지금 현재로서 하면 이렇게 푼 게 잘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비교해서 꼭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공부용입니다. 저는 풀이는.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가시죠. 11번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저번에 봤던 지수로 함수랑 비교될 것 같아요. 저번에 왜 P, 2의 P 쓴 거야? P 플러스 1이었나? P 플러스 1, 2의 P 플러스 1 쓴 그 문제는 그래프로 할 게 없어서 그냥 연산으로 때려서 진행하면 뭔가 보이는 그런 문제였다면 얘가 정확히 이제 반대로 된 겁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확실히 뉘앙스가 다른데 그때 그 문제는요 뭔가 그림으로 나가는 문제처럼 서술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요 뭔가 방정식의 풀이로 푸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꼬아내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너네가 이렇게 해주면 식으로 비비겠지. 그때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프로 비비고 있겠지라는 얘기인 거야. 그 속에 이제 반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둘 다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자 x에 대한 두 방정식 2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요거 어려운 얘기고요.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또 공부용으로 좀 볼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2는 마이너스 x와 k입니다. 자 얘의 식을 각각 얘는 뭐 알파 식은 얘는 베타. 알파가 베타로 잡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다음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알파를 대입해서 관계식 이게 열림할 수도 없어. 왜? 서로 다른 얘기니까. 알겠죠? 이건 식으로 비빌 게 아예 없어요. 이거 구할 수도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은 안 되고 이 그림 얘기인가? y는 2x 마이너스 1과 y는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라는 두 그래프를 그려서 그죠? 직선은 같은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교점의 x좌표가 베타 이 상태인 거죠. 그때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봐라. 일단 이런 접근을 해야 돼. 알겠죠? 왜 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텐데 식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요 아마 아무것도 안 됐을 거야. 그럼 빨리 전환시켜야지. 이게 저번 지수로 하면서 자꾸 비교되는 게 저번에는 그래프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야. 전환해야지. 그때는 또 연립한 두 근이었단 말이야. 식을 한 식을 다 쓸 수 있는 거였고 알겠죠? 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봐봐. 얘를 이제 그려봐야죠. y는 x축과 y축입니다. 지수함수는 원래 점근선이랑 기준점만 잘 잡으면 돼요. 제 그려보면요. y는 마이너스 1 기준점. 점근선. 그리고 지수 0되는 대입하면 0,0을 지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2x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 저 밑에 거 그려다 봤는데 관계가 좀 있긴 하죠. 얘가 지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점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원래 지수로 함수는 항상 얘기하지만 점근선과 기준점 쌤 말하는 기준점이라는 건 지수가 빵 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밑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점. 알겠죠? 그 점만을 잡으라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y는 2, 대충 뭐 1, 2면 있죠? y는 2 이렇게 하면 있고 y는 2
그죠? 쟤는 기준점이 지금 2,2입니다. 그죠? 2,2인데 2,2면 잠깐만 2,2가 어디 있는 거야? 좀 애매하거든? 그죠? 그럼 잠깐만 봐봐. 얘가 지금 x축으로 2구나 2,3이구나. 그쵸? 2,3을 지나네요. 그러면 얘가 2,3을 딱 보는 잠깐만 있어. 얘가 0,0이 지나는 점이 지금 0,0을 지나는데 얘를 x축으로 2 가고 y축 3 가면 얘도 2,3을 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한 요놈의 기준점이 얘가 0 되는 건 2,3인데 마침 이게 교점이네요. 알겠습니까? 일부러 준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렇게 생겼겠는데요? 맞아요. 얘 둘은 당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동된 거잖아. 쫙 같이 올라가 있지 그냥.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그때 나한테 뭘 구하는 거죠? 요 교점 잡고 우리가 압니다. 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 노란색과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뭘 그리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을 그어서, 그죠? 밑에 거와의 교점의 x좌표가 위에 거와의, 지금 노란색이야.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의 교점이 노란색 교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야.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 점이 베타, 요 점이 알파겠죠. 노란색이 알파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얘가 어딜 가야 돼? 교점보다 뒤에 있어야겠죠. 발리트. 그래프는 된 거죠. 직선이 이렇게 써야 되네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래야지 봐봐. 여기서 맞는 얘가 베타 아니야? 얘가 알파일 거 아니야. 그죠? 더 왼쪽에서 만나죠. 쟤를 만들어보겠죠. 이 직선이 만약에 2,3가 지나는 순간 알파, 베타는 같아지는 거죠. 밑에 있으면 알파가 크겠지. 뭐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그래프 잡아내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 풀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직선이 2분의 3보다 더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 라는 거잖아. 요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답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여긴 안 돼. 여기도 안 돼. 얘보다 뒤에 있어야 돼. 이거 이제 답으로 어떻게 뽑아야겠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 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요 점이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2를 대입했을 때 직선 위의 점이 3보다 위에 있어야죠. 알겠습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해야 풀이 답을 낼 거 아니야. 알겠죠? 2를 대입한 게 직선이 아래에 있으면 여기 밑에 직선이 있단 소리야. 알겠죠? 그 점을 대입해서 처리해야지. 여기에 2를 대입한 게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3보다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알파가 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k5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갑니다. 쌤, 이 직선이 2,3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위에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해? 2를 대입한 y 값이 더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걸 처리해야죠. 그래서 등호 들어오면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정수란 말을 했네요. 그죠? 정수 케이스에서는 6이겠다. 이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실수나 이렇게 이런 표현 썼으면 늘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정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었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있는 거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생뚱맞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겠죠? 잘 연습하도록 하여라. 네. 확실히 사설이 이 중간 난이도가 좀 빡셉니다. 알겠죠? 여러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공부를 좀 잘 꼼꼼하게 풀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12번 보시죠. 12번도 어렸을 것 같아요. 12번 보면 아주 많이 썼어요. touch가 좀 있네요. 보시죠. 이차함수 얘기랑 지금 잘 잡아내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오겠습니다. 찍을게요. 12번입니다. 보시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차함수니까 좀 뭐 판단해보긴 좀 수월하겠죠. 이차함수가 있다. 그때 뭐라 했냐면 다음 함수가, 자, 요거는 다 했겠죠. gx가,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f. 이게 확실히 그래프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이런 게 좀 수월해질 거예요. 더하기 4가 있고.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x만 잡아놓고 0보다 많아. 제일 핵심 힌트 뭐야?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힌트 두 개. 첫 번째 위에 0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F4 더하기 4가 이거 다 했겠죠? F0이랑 같다. 이렇게 쓰면 F0과 F4가 합이 4다. 힌트 하나 역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미분 때리면 되죠? 미분 때리면 G'X는 자, 그 다음 설명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이 합성함수죠? 겉에 거 까고 안에 거는 미분하면 1 이거 잡고 G'X 이거 잡고 나왔다. 이거 동함수죠. 0을 집어넣어버리면 F'0과 F'4의 합은 0이다. 이런 두 개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 힌트 하나, 힌트 둘이 잡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최고점에서 양수인 상태 fx니까 힌트가 3개 필요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두 개, 한 개만 더 잡아내면 충분한데 뭐 바로 나와 있네.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이다만 잡아내면 뭐 문제 뚫리겠지. 그렇죠? 지금 뭐 단계는 명확합니다. 힌트 하나, 힌트 둘. 그 말이 어떤 힌트를 주는지만 해석해내면 뚫리겠죠. 알겠죠? 뚫리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서 다 때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건 이따 할 얘기인데 g'x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4의 힌트인 거야. 그럼 얘를 보겠죠? 이거 몇 차식이죠? 얘 몇 차식이죠? 1차식입니다.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입니다. 얘는 양수입니다. 감소할 거고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런 판단인 거야. 더 이상 뭐 깊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연속함수야. 왜? gx가 미분 가능이라면서. 연속이겠지. 뭐 끊어져 있지 않겠죠? 그럼 단순히 봐도 봐봐. 0보다 왼쪽은 얘가 감소한다. 0보다 오른쪽은 증가한다. 최소값이 언제 됐어요? 0일 때겠죠. 얘가 말하는 요 말은 여기 0을 대입한 f 프라임 빵이 마이너스야. 요거 하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함수가 어떤 형식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2차이기 때문에 추론이 되게 쉽단 말이야. 알겠죠? 미분을 때리면 직선일 것이고 오늘 직선 얘기가 두 번째 내봤어. 그렇죠? 아까 그 넓이. 걔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알겠죠? 얘는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죠? 직선을 다 떠올리면 모양만 체크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얘는 떨어지고 이 감소 얘는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판단됐지. 예, 0에서 해소하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빵이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얘기 하나 하는 거죠. 왜 집어넣어버리면 뚫리겠죠? 알겠습니까? 집어넣어서 도함수 잡고 적분을 하시든 적분성수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으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4번을 하겠습니다. 쌤 생각에 제일 어려운 게 13번이야. 여러분 13번은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쌤들이 어떤 방향을 잡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14번은 우리가 연습을 좀 했는데 14번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AD를 잘못 구한 친구들은 반성도 하실 거예요. AD가 2루트 13이 나온답니다. 네. 산수 잘하세요. ASB. 다음부터 산수 털리면 야 뒤에다 시간 낭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2루트 13이 나와야 된대요. 보십시다. 자, 쌤 뭐 그런 얘기 했죠. 얘가 뭐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만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야 돼. 자, 문제를 보시면 위에 읽었겠죠? 위에 읽으면서 쌤 그림 한 번만 위에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있고요. 이런 상태가 약간 왼쪽에 치우 차야 이런 상태고요. 그죠? 너무 치우쳤나? 갑시다. AC I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잡아.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증명 박스는 이게 사실 증명 박스 나오면 좀 기분 좋아야 돼. 시간 투자 꼭 하시고, 알겠죠? 꼼꼼하게 잘 잡으면 분명 뚫릴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막 안 보이니까 못 풀었을 텐데 열심히 찾아봐야지. 봐봐. 일단은 문제 읽어야죠. 뭐 ACB가 3분의 파이 이런 거 적어놓고 ACB 3분의 파이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챙겨놓고 AI가 4다. 챙겨놓고 그죠? 그리고 ACCD가 같다. ACCD 같다. 요 길이랑 여기 같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 요까지만 써도 여기가 3분의 파인 게 사실 보이긴 하는데 아주 적혀있긴 합니다. 냅두고 갈게요. 그런 상태에서 AID 세타 요게 8분의 5
쌤은 요걸 8분의 5, 8분의 5잖아. 코사인이 8분의 5. 필요는 없는데. 적어놓을게요. 여기가 그러면 64 빼기 25, 루트 39? 맞을걸요? 루트 39. 이게 둔각이면 마이너스, 그쵸? 코사인 마이너스.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죠? 부호는 안 붙여도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자, AB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뭐, 요 길이를 구하신다 봅니다. 하고 내려왔겠죠. 뭐, 사실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좀 이해 안 돼도 넘어가면 돼, 그냥. 알겠죠? 밑에 박스 보시면, ACCD가 같고, 얘가 3분의 파이므로, ADC는 정삼각형. 아, 요게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죠? 여기가 3분의 8, 3분의 8일 거니까. 이해 안 돼? 제껴, 그냥. 상관없어. 그리고 AI가 4, 코사인 AID는 마이너스 8분의 5이므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그 얘기를 하진 않았네요. AI의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겠죠. 이랬습니까? 이게 여기 대칭일 거라고 딱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잘 겁니다. 이랬어요? 요 말을 따로 하진 않은 느낌이네. 이랬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그 내저버린 상태에서 요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가운데 있는 점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근거가 찝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그지? 접했을 때 여기가 이거 찾아내야 되나? 이렇게 이건 합동이고 여기 직각. 잠깐만요. 그죠? 이 AI와 혹시 이 ID가 얼마인지 몰라서 오픈 친구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ID는 4로 잡았어? 그래요? 다 잡았어요? 시간 없어.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드는 말은 뭐 이거 길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게 내저번이 큰 삼각형이 있어서 여러분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알겠죠? 왜냐면 외저번이 여기 가운데 박혀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여기 뭐 설명하고 있지 않네요. 근데 이걸 뭐라고 이게 이게 이등변이니까 또 좀 애매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삼각형인데 얘가 왜 4냐 이거지. 여러분이 이해시키면 근거를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요? 어디 있어? 잠깐만요. 있어. 정삼각형을 잘랐어.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이 수직 이등분을 하면 그렇죠. 여기랑 여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뭐 여러분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뭐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원 자체가 정삼각형의 내저번은 아니라서 알겠죠? 뭐 가볍게 4로 딱 바꿔간 친구는 뭐 미스는 아니니까 맞는데 근거가 지금 얘가 얘기한 게 없으니까 보통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뭐 AI가 4고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ID도 4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 멘트가 없긴 해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봐봐 이게 AI가 4고 코사인 얘가 A이므로 코사인 법칙에서 그냥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그나마 내가 얘기를 해주면 거는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요 두 개만 접해 있어도 여기 중심에 이렇게 여기 맞은편 길이에 수선을 내리면 얘가 이제 수직 이등분이 될 거고 이 중심을 지나고 현의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면 요 지점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쪽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등분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가 뭐 사실은 인식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여서 알겠죠? 요게 4가 돼야 이제 AD가 씌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AD를 구하려면 이건 코사인 법칙이죠? X 잡고 코사인 때려주고 코사인 세타는 하고 뭐 이제 마이너스 X5 더하기 16, 16, 32 곱의 2배 4, 16, 32 내가 마이너스 8을 오니까 처리해주면 요 풀면 X가 2루트 13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럼 얘가 2 루트 10가 나왔어.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 거고 지금 보니까. 오케이? 잠깐만. 맞습니까?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맞네요. 미안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게 아니 밖에 자, 아무튼 얘기 나왔습니다. 알겠죠?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 다 나 때문에 문제인 건데 뭐 가운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헷갈리면 읽지 말느냐 알겠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려오시면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그 따라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A들을 잡았다. 그럼 사인 법칙으로 A, B 길을 잡아내라는 건데 그럼 그 위에 얘기를 보니까 이게 뭐라 했냐면 A, B, D, I는 한 원 위에 있대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원 위에 점들인가 봐 이렇게 여기가 원 위에 이렇게 있는 점인가 봐요. 원이 이상하네요. 선생님 그림은 뭐 이렇게 더 크게 그려야 맞겠죠? 이런 원이 있는 건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말은 봐봐 이 A, D, I나 A, B, D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인 법칙을 때려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A, B의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A, B의 길이를 잠깐 또 뭐 Y라 치면 아까 X 썼으니까 알겠죠? 요걸 구하려면 얘랑 개입되어 있는 대응변을 안다든지 이 원의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안다든지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1단계로는 봐봐 1단계로는 요 삼각형도 지금 그 여기에 내접하는 삼각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각을 이용하다 해서 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면 요 삼각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알겠죠? 요 삼각형을 이용하면 봐봐 사인 세타 알잖아 8분의 1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하나 식을 만들어 보면 사인 세타 분의 이건 아는 겁니다 분의 2 루트 13 구한 게 있으니까 얘가 2R일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근데 아직 우리가 A, B를 구할 길은 못 구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그림에서 안 구해지면 더 거슬러 올라가야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요각을 안다면 이 문제 끝난 거죠 사인 예분의 Y일 거니까 연결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각을 아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야죠 그 위를 보시면 각 ADB가 3분의 2파이래요 결론만 보면 돼 왜인지 볼 필요 없습니다 ADB가 3분의 2파이야 ADB 뭐야 나왔네 3분의 2파이 그죠? 그럼 이거하고 좋네 그냥 그럼 봐봐 이 삼각형도 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때리면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Y도 2R일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결국 2R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인 3분의 2파이 넘겨버리면 그쵸? 그 Y는 사인 세타분의 2 루트 13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다 되겠죠. 사인 세타 저기 있습니다.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그래서 글쎄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런가 싶네요. 알겠죠?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전략 가지고 목요일에 있을 이 6월 모의고사를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와요. 개별로 궁금해서 질문하시죠. 네. 무슨 말인지 덕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부하겠다는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준비해드려야죠. 잘 보시죠. 15번입니다. 여러분. 15번 잘 풀었네. 맞춘 사람도 많은데요. 네. 좀 잘하시네. 네. 잘 찍은 건지 모르겠으나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15번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첫 줄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기성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보이십니까? 이번에 15번은 사실 글쎄 나이도를 또 얘기하기 그렇죠. 여러분 입장이니까 아무튼 처음에 보시면은 FM이라는 놈이 FM이 지금 이제 얘가 3m 더하기 3을 4로 나눈 나머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건 주기성이죠. 알겠죠? 보통 이제 이런 나머지 문제도 그렇고요. 3의 m제곱을 4로 난 나머지 주기성이야. 알겠죠? 이런 건 다 왜냐면 나머지 아니면 3의 m제곱의 1의 자릿수를 fm 주기성이죠. 알겠죠?
왜냐면 이게 숫자가 돌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게 15번쯤 되기 때문에 첫 줄 딱 읽으면 얘부터 정리하고 푸는 게 낫죠. 무슨 말이냐면 F2가 얼마야? 6을 4로 나머지 2네요. 2. F2는요? 9를 4로 나머지 그렇죠? 1이네요. 1. F3은요? 얼마냐? 3, 3, 9. 그냥 합시다. 네, 0이네요. 그러니까 F4는요? 네, 2. F5는요? 1, 0. 네, 반복됩니다. 이거 잡아놔야 뭔가 이제 이해가 쉬울 거 아니야. 그렇죠? 자, FM 자체가 이 글을 읽자마자 이게 주기성이지. 주기가 생일자리네. 2, 1빵, 2, 1빵 나오네. 알겠죠? 그런 성격인 걸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자, 정화식을 만들었어요. an 플러스 다음 항을 만들 때는요. f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네. F4 2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군요. 땡큐. 네. 미안합니다. 4, 3, 12 더하기 3이니까 15, 3이네요. 나머지 4개 나오죠. 그러면 5를 넣으면 5, 3, 15, 18, 2. 그죠? 아, 2, 1빵3이네요. 2, 1빵3. F6은, 그치. 나머지 4개니까. 2, 1빵3. 2, 1빵3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식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얘는 뭐, 그죠? 정확하게 넣어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A1을 모르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없는데, A2는 나와 있어요. A2는 1이래요. 그죠? 그럼 내가 AN을 나이를 볼까 봐봐. 이거 생각보다 금방 나와. A1은 잘 모르겠는데 A2가 1이니까 그죠? 그러면 1을 집어넣어버리면 이 F19라는 얘기잖아.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오겠지. 그죠? 그 이제 그 네 번째 항을 구하려면 2를 여기 F29라는 얘기잖아. 1이네요. 이랬습니까? 그쵸? 지금 A2가 1이니까 그러면 그 뭐냐 여기 2 넣어버리면 세 번째 항은 F1인 거니까 F1이 2란 말이야. 그럼 2가 되고 싶어.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요 여기 2 집어넣는 거니까 F2가 1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문제는요 다시 1을 집어넣어버리면요 2가 되네요. 잠깐만요. FAN이 잠시만요. 이상한데? 네 번째 아니면 네. 선호하는 거 아니요. 이게 잠깐만요. FN 플러스 1은 FAN이잖아. 그쵸? 무슨 말이냐면 A2가 1이면 AN을 정리해보면 A2가 1인 거니까 A3는 FA2인 거잖아. 그쵸? A2가 1이니까 F1을 얘기하는 거고 F1이 2란 말이지. F1 2 맞죠? 나 2 잘못 그랬나? 1 넣으면 6, 2 맞는데? 우리가 2잖아. A3가. 그쵸? 그러면은 A4는 네 번째 하면요? FA3니까 F2잖아. 그쵸? 그러면 2 넣어버리면 3이, 아, 내가 이거 잘못 했구나. 2 넣어버리면 3이 6, 9니까는, 맞는데? 1이네요. 잠깐만. 가보죠. 이거 되는 거잖아. 그쵸? 뭐야, 이거 반복이네? A5는요? FA4. 1 넣으면 2네요. 그죠? 1, 2, 1, 2, 1, 2. 그 쭉 가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뭐 그러네요. 그때 지금 뭐라 그러냐면 K1부터 P까지 AK가 20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P의 값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A가 될 수 있는 값이 누구냐면 초항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이 뭐냐 결과가 1이 나오려면 그렇죠? 결과 1 나오려면 요 놈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혹은 요 놈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혹은 얘가 봐봐. 얘는 지금 주기가 4개짜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아마 F12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F14가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 A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2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또는 4 더하기 6 가능하고요. 또는 10 가능하고요. 또는 14 가능하고요. 18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닙니까? 18까지만 체크하면 되겠는데 왜냐면 이게 합이 20 나오는 몇 번째까지 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찾아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거 뭐 되게 쉽네요. 네. 네, 아무튼 갑시다. 그러면은 봐봐. 야, 역으로 따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18이면, 얘가 18이면 SN을 구할 때 이미 19, 20 넘어가 버린 탈락. 얘로는 이제 그 20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랬습니까? 만약에 14였다면, 그죠? 얘가 14였다면 그 다음은 1일 것이고 합이 20 나오려면 여기 6이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 여기네. 5번째까지 합이. 그쵸? P가 5가 될 수 있네요. 이랬습니까? 뭐 생각보다 너무 좀 어렵게 뚫리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10이었다면 잠깐만 10이었으면 20 나오려면 이제 10이 필요한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게 3, 1까지 가면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3번째, 5번째, 7번째, 8번째 또 가능하겠다. 이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6이었다면요? 6은 되나? 6이었으면 14가 필요한데, 그죠? 그럼 30 끊어가면요? 14가 나오려면 3, 4, 12, 그죠? 4번 돌고, 그 다음 1이 나오고 2가 나오기 때문에 14가 만들어지지 않겠네. 10이 나오고, 그 다음 13 나오고, 15 넘어갈 거 아니야. 얘는 안 만들어지겠네. 되겠습니까? 2일 때는요, 2가 나오고 이제 18 필요한데, 3씩 세트로 오죠? 3씩을 18 나오면 6번, 그죠? 그럼 여기 12개 더 가야 되니까 13번째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정답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15번이 생각보다 좀 어이없게 풀리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쌤이 약간 버퍼링 생긴 건 1, 2, 너무 단순했어요. 약간 알겠죠? 좀 더 이 15번이라서 좀 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1, 2 반복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17번이 거의 뭐 킬러 수준이에요. 풀이 보니까 네, 한 명 먹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진수 조건 때문에 틀린 친구들은요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답들 다행히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5, 6, 9 이렇게 이 중에서 다 아니 5는 뭡니까? 답이 8인 거 보니까 개수면은 이게 한 개가 더 넣어서 9가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환경인 것 같고요. 그렇죠? 6이랑 5는 뭐냐 이거 지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풀이할 게 사실 없지만 네. 혹시 몰라 점검을 해보면요. 이거 여기 해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거는 뭐 일단 적을게요. 놓고 뭐 어디서 틀렸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네. 왜냐면 이상한 답변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풀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야 이런 건 진수 정도 확인해야지.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죠. 그죠? 요거 풀면 답이 뭐죠? 여기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아 모르겠어요. 이 풀면 어떻게 돼? 너희가 이 풀면 어떻게 돼? 이 답이 뭐냐 이거? 이 부등식의 답이 뭐냐고요? 마이너스 1이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1 풀어야지. 알겠죠? 이 풀이 방식이 얘랑 똑같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이거 뭐 그래프나 뭐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하지만 개념으로 푸는 게 제일 낫죠. 절대값이나 제곱은 항상 양수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빼고 알겠죠?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풀어야지. 이거 풀면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다음에 2네 2. 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2가 로그 2의 4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내면 됩니다. 4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뭐 답이 나오겠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해석하기 때 참 풀이하기 힘든 문제였군요.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19번 틀린 친구도 수정 잘 했습니까? 잘 안 돼요? 네, 19번 3명이 틀렸는데. 어떻게 다시 안 풀어봤지? 네, 그냥 풀어줄게요. 네, 보십시다. 여러분 19번 같은 경우는 이 치환해서 푸세요. 정석대로 알겠죠? 그래야 제일 깔끔합니다. 알겠죠? 그냥
대충 때려 맞추려 하지 마시고 미스 나니까 정확하게 정석대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세요. 자, 19번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보면 얘는 뭐 0부터 좀 정석대로 깔끔하게 풀어드릴게요. sin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분의 1보다 큰 알파를 풀어라. 네. 풀어라 이 소리죠. 하십시다. 자,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야죠. t의 범위 구해야지. 0을 대입한 게 제일 작겠죠. 보다 크고 문이 없습니다. t는 2파이를 대입한 게 제일 크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sin t가 2분의 1보다 커났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y는 sin t를 그려주시고 이런 거 풀 때 뭐 얘는 쉬운 문제지만 주어진 범위를 정확히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 잘 풀려요.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이 여기서부터 일단 한 줄기를 그려보시고 자르면 되니까 여기 2파이 파이 좀 더 가서 이 정도까지 가면 되겠죠. 이번에 마이너스 이거 파이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 집중하자. 0 파이 내가 이것만 써봤죠. 범위를 정확히 자르면 끝점의 위치 잡으세요.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것이고 정확히 그릴게요. 다음 거 뚫어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같은 높이 아마 여기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여기 뭐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진 않은데 답을 구할 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습관 이익이 좋아.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y는 sin t는 적은 거죠. 이랬습니까? 이 상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2분의 1보다 y는 2분의 여기 있겠죠? y는 2분의 1보다 크고 나왔다. 색칠된 여기가 답이네요. 여기가 그죠? 그럼 사인이 2분의 1 된 라인은 이미 구해놨죠? 이 라인이 6분의 파이입니다. 라인이 6분의 파이라는 건 요 점의 x좌표가 0 더하기 6분의 파이 요 점의 x좌표는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죠. 그죠? 그래서 t의 범위는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난 x를 구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변에 6분의 8 더하시면 x의 범위 나오겠죠. 됐습니까? 지금 와서 지금 이런 게 털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보시죠. 자, 20번은 쌤이 우리 최근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그죠? 얘가 숫자로부터 숫자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이 물론 절대값으로 우리를 좀 흔들어놨지만 어쨌든 이런 꼴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 는 A라고 왜? 상수일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산수해봐라. 요게 딱 생각이 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보자마자 여러분 할 때는요 선생님 얘는요 숫자니까 A라 하겠습니다. 대입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인 거죠. 그죠? 여기에 선생님 디테일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a가 이 a 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fx의 그래프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까요? 무슨 양수죠? 왜? 아니 함수의 절대값이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프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0부터 1까지 잘랐어. 너희들이 그렇겠죠? 당연히 양수죠. A는 무조건 양수라는 걸 인지하는 눈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죠? 그게 여기만 줄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그럼 나한테 하는 게 뭐냐면 fx가 이제 A로 보죠. A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로 쓸게요. fx dx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말은요 0부터 1까지 fx의 넓이들을 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fx 그래프 그려야지.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를 묶어버리면 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죠? 요거 그림 그려보면 x축과 마이너스 a와 a가 양수일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0은 여기 있겠죠? 위로 볼록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fx 그래프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꼭 꺾고 올려서 그릴 필요까지 없고 알겠죠? 그 그림 그린 상태 넓이를 인식해야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래.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fx, 요 fx니까 a란 놈은 쳐볼게. a란 놈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분명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부호를 빼야지, 바꿔야죠. 알겠습니까? 물론 이 마이너스 집어넣어 버리면 플러스가 돼서 그거 적분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식은 a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ax dx다. 요거 풀면 a값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a 값이 나오면 대입에서 f3도 구할 수 있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뭐 기본 개념을 정리하기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정적으로 표현된 함수의 1번 유형이었다. 숫자와 숫자까지는 상수로 처리하시고, 알겠죠? 이게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fx 넓이 관계로 일단 인식해서 풀어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20분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21번 하시죠. 자, 21번입니다. 여기부터는 공명이 되겠죠. 21번입니다. y는 a sin 3분의 오늘 문제는 뭐 특이한 환경들이 있었으나 학습하기 좋은 환경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 보는 환경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자, a가 양수, a는 양수.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주기가 6 이런 거 잡아보고 그런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 뭐라 했냐면 x좌표 양수인 서로 다른 4점 a, b, c, d에 대해서 a, b, c, d가 마른 모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모든 a 값들을 잡아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얘가 가에서 준 게 점 A의 x좌표가 2분의 1이고 점 D의 x좌표는 2분의 13이다 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감안한다면 2분의 13까지 보여야 되니까, 알겠죠? 한 두 주기 정도는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6을 넘어갔잖아, 그렇죠? 자, 그려보면 자, 사인입니다. 이렇게 주기가 6이에요. 주기가 6이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 더 여기 있겠죠. 됩니다. 주기가 6이니까 여기 6, 3, 0, 9, 11 되겠죠. 2분의 13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점 A의 x좌표는 2분의 1이다. 2분의 1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겠죠. 2분의 1 넣어버리면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요 사인 값이 2분의 1이에요. 산수는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높이가 2분의 1에 있는데 2분의 1. 요 점이 A예요. A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뭐 구한 게 어렵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D 좌표도요. 2분의 13이니까 이게 한중에 안 보죠. 2분의 13, 6 더하기 2분의 1이 같은 라인이죠. 여기 2분의 13. 요 D의 좌표도 2분의 13, 2분의 1 A겠죠. 같은 라인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D입니다. D. 그럼 얘가 마름모가 그 A, B, C, D가 마름모래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제 뭐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길이니까 A, B, C, D가 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B가 아마 예측을 좀 해보면요, A, D도 이제 선분이니까 이 선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길이는 지금 한 주기가 6이에요. 6. 알겠죠? 한 변이 6인 마름모야. 그럼 분명 얘가 BC도 같은 높이에 존재하는 거 마름모라는 성질만 가지고도 파악이 돼요. 알겠죠?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야. 대충 의 그림만 유추해보면은 아마 이런 식이 아닐까요? 지금 A가 문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알겠죠? 대충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봤을 때 대충 그려보면 여기 A와 여기 D가 있다는 것은, 그죠? B가 뭐 대략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식, 그죠? 얘도 한 줄이 같겠지. 6. 여기 6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자,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마 A, B, C, D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쉽게 예측됩니다. 알겠죠? 이게 물론 여기를 찍을지 여기를 찍을지 사실 모르겠는데, 알겠죠? 근데 분명 봐봐, 이렇게 해서 생긴 건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 마름모가. 그러면은 그림 모양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봐봐, 여기 B가 있으면 여기가 C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D겠죠. 그쵸?
이렇게 많은 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될 데가 없어 사실은. 왜? D가 이미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예측되는 그림 자체가 두 개밖에 없어. A 값에 합을 요구했단 말이야. 최소 두 개는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 찍어 풀면 답이야 그냥.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이용하면 답 나와버리거든. 그럼 요거는 약간의 비논리적인 접근하긴 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차피 이게 봐봐. 얘가 6이고 지금 그림상 너무 예측되는 게 여기가 B가 있으면 여기가 B고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알겠죠? 근데 이 밑에가 어디쯤 있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가 영향을 주는 거죠. AC와 BD의 교점의 Y 좌표는 여기다 했어. 그런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보면서 봐봐.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난 그림이 아니지만 Y 좌표 여기는 X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은 얘 둘이가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이 말인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가능할 거 아니야. 이 Y 뭐냐 중점, 이 교점이 중점일 거니까 그게 이 Y좌표 0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그 말은 봐봐.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분명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지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지점에 여기에 분명 B랑 C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 때문인 거죠. 대각선을 이어서 만든 그 교점이 바로 중점인데 그 중점의 Y좌표 0이라는 건 X축의 기준에서 같은 간격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같은 라인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같은 라인이라면요. 봐봐. 요 점 좌표 얼마겠어요? 3에서 2분을 더 가야지. 같은 라인이니까. 이게 위로 2분의 1A, 아래로 2분의 1. 요 지점이 3 더하기 2분의 1이면요.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습니까? 얘가 B일 수도 있고. 됐어요? 또는 후보가 여기밖에 없어. 얘가 B면 얘가 C인 거지. 얘가 B면 얘가 C겠죠. 같은 라인이니까. 알겠죠? 여기 좌표는요. 6 빼기 2분의 1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대칭성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6에서 2분의 1 빼버리면요. 얘는요. B의 후보가 2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A입니다. 오케이? B는 얘 아니면 얘여야 돼. 알겠습니까? A 값의 합이란 멘트까지 있기 때문에 따질 것도 없어. 최소 두 개는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선생님, A 값 어떻게 구합니까? 마른 거니까. 봐봐. 첫 번째 얘가 만약에 B였다면 요 길이가 6이 나와야지. 길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좌표 다 알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A가 나옵니다. 또는 두 번째. 여기가 B였어도 이 길이가 6이 나와야지. 그잖아. 같은 상태 그림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얘 같은 경우 B가 여기 있을 때는 A가 좀 더 클 거야. 이렇게. 길쭉하니까 이렇게 그은 게 6이 나올 거고. 여기가 B라는 건요. A가 납작하겠죠.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6이 나왔겠지. 그래서 또 마찬가지 요 놈과 요 놈의 거리가 6이다. 가지고 또 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알겠습니까? 얘도 쌤 생각에는 이렇게 좀 천천히 이제 좀 시간 투자한다면 알겠죠? 이게 쌤이 일단 우선으로 드는 생각은 이게 수능자 해석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시간을 투자할 때 아닐 때를 사실 아는 게 잘하는 건데 답을 잘 구한다기보다는요 본인이 비빌 때와 비비지 않아야 될 때를 정확히 아는 게 사실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고도 전환하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삼각함수의 그래프 해석은요 좀 천천히 꼼꼼히 들어가면 확실히 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점화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직령 박스 이런 것들은 천천히 시간 투자해서 잘 찾아보시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러면 다른 문제들 풀 때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을 걷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여기 오롯이 시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도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일단 해석이 필요한 얘기들은 여기까지고요. 뭐 시간 좀 여유가 되니까 22번은 학습용으로 여기도 이제 킬러였으나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어서 알겠죠? 쌤이 좀 이렇게 좀 보편적이지 않는 킬러들은요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나중에 단단해진 이후에 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뭐 보편적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리 예측이 어렵지 않아서 이건 간단하게 좀 얘기만 나눠보면은 아 저런 환경을 보라는 거구나 라는 게 하나쯤은 또 경험치가 쌓일 거니까 이거 왜냐면 그런 경험치들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아 여기서 저런 표현을 저렇게 잡아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 좀 건드려 볼게요. 오늘 아마 손을 안 댔을 텐데 같이 이제 얘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만 같이 한번 학습 좀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22번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할게요. 자, 25 보시면 그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실수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지금 설정한 게 되게 단순한 얘기라 좀 접근하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아마 시간 투자 안 했겠지만, 이 문제 보시면 3차 함수 y는 fx가 있고요. 3차 함수입니다. fx가 있고요. 3차. 세번째 함수 1. 이거 많이 주는 세팅이죠. y는 fx와, 일단 식을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fx는 t라는 이 방정식의 식입니다. 그 다음에 fx는 당연히 4를 넘겨야지. t-4. 나는 이 fx의 실근의 개수를 얘는 g1t 얘는 g2t 라고 했는데 둘을 더한 걸 gt. 그죠? 쉽게 말하면 야 그냥 얘네들의 모든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는 거죠.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로 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얘 개수 여기의 실근과 여기의 실근의 같은 실근이 물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르게 측정이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여기는 안 주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까지 달렸을 때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요. 결국 y는 fx와 y는 t 또는 y는 t-4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쵸? 가령 예를 들면 봐봐 예시로 하나 볼게요. 뭐 3차가 일반적이니까 여기 높이가 예시로 1 여기는 10 정도 하시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뭘 얘기하는 높이 알겠죠?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y는 t와 t-4 두 줄을 걷는 거죠. 4만큼 차이는 두 줄을 긋는 거잖아. 그럼 t가 여기 밑에 있으면 교점은 2개, gt는 2. 그러면 2 가다가 t가 1 되는 순간 3. 여기 2개, 여기 1개.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그 다음 3개, 4개, 4. 그럼 여기서 불연속 나오겠죠, gt가. 불연속. 알겠습니까? 4 가다가 내가 높이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밑에 있는 t-4가 올라올 때 또 불연속. 왜? 지금 그림이 내가 너무 낮게 되긴 했다. 잠깐만요. 여기 10이야. 그죠? 그런 거. t와 t-끄면 2개, 3개의 수도 불연속. 넘어가면은 4개 하다가 얘가 여기 딱 되는 순간 3개, 2개, 5개. 또 불연속. 올라가 버리면 3개, 6개. 6개 가다가 얘가 또 여기 되는 순간 5개. 또 올라가면은 4개. 올라가다가 3개. 2개. 이해했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상태면 지금 GT의 불연속이 몇 개 나오냐면 위에선 얘를 통과할 때 1번, 2번, 3번, 4번. 불연속 4개야.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이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저렇게 그 극대극소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요. 샤 올리면 이제 불연속이 4번 나오겠네요. 뭐 그런 환경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저렇게 예시로 체크해봐야 돼. 그래야 보여. 알겠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봐봐. 가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불연속이라는 말 안 했지만 이 GT의 좌극항과 우극항이 다른 불연속이라는 얘기가 이것도 알겠죠?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몇 번 나와? 2번 나온대요. 그러면 저렇게 생기면 돼야 안 돼.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높으면 안 될 거 아니야. 2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지금 나 높이 차가 9로 잡았잖아. 그랬더니 얘가 4만큼 차이 나니까 위에 게 통과할 때 밑에 통과할 때 따당 치고 위에 따당 쳤단 말이야. 이러면 4번 나왔단 말이죠. 이거 이해했죠? 그럼 2번밖에 안 나오려면 어떻게 되게 되겠어? 높이 차가 예측되면 어때요? 5? 5도 얘랑 똑같이. 그잖아.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랑 달라지지 않을까요? 높이가 4가 되면 밑에 게 통과할 때 당연히 불연속 나오겠지만 얘가 위에 만날 때와 밑에 게 여기 만날 때가 똑같은 만남이니까 그러면은 요게 뭐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밑에 게 뚫을 때 뭔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왜 쉽게 예측됩니다. 이거를 첫 번째 의심되는 포인트는 쌤 이게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 차가 이 길이가 4가 될 때가 아닐까요?를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t와 t-4입니다. 오케이? 이번엔 적어볼게요. 이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적어보겠습니다. gt를 적어볼게요. gt는 여기가 물론 얼마인지 몰라. 여기 높이를 그냥 쌤이 일단은 y를 알파 지점에 치고 여기를 알파 플러스 4라 치면 되겠네. 그죠? 모르는 게 나오면 문자 다 때려 넣으면 그냥. 그냥 뭐 얘기라도 할 거 아니야. 봐봐. 자, t와 t-를 긋습니다. 두 개 수도. 그죠? t가 알파보다 작을 땐 두 개. 요거 이해되죠? 그지? t가 알파가 될 때 몇 개야? 두 개, 한 개, 세 개. 요것도 이해되죠? t가 알파보다 커지면 몇 개야? t가 알파보다 딱 커지는 순간 세 개, 한 개. 네 개. 그죠? 네 개. 딱 같아지는 순간 몇 개야? 네 개. 오? 알파 마이너 얘가 탁 통과하면 어떻게 돼? 네 개. 그죠? 분수 안 생기네. 계속 가다가 이 t-4가 여길 통과하는 순간. t-4가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순간. 즉 t가 알파 플러스 8이 되겠죠? 더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알파 플러스 8까지는 쭉 4개네 그냥. 신기하게 흘러가면서 개수가 똑같네. t가 알파 플러스 8 되면 한 개, 두 개, 세 개. t가 알파 플러스 8보다 커지면 이제 두 개. 이런 구조라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에서 밝히는 건 요거 한 개예요. 3차가 극대값, 극대수 갔는데 그 높이차가 4란 얘기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이런 걸 해봤으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얘가 준 메시지를 분명 밝혀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나도 못해. 무슨 소리야. 알겠죠? 저런 걸 내가 잽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죠. 잽을 날려봐야 됩니다. 알겠죠? 뭐 아무데나 해봐야 그냥 감이 잡힌다고. 이런 식이구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런 교정 개수는 또 뭐 절대값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미분 불가능 개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건 원래 다 극대극소를 지날 때 뭔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4가 걸려있는 거야. 얘가 좀 4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넘어갈게. 자, 가는 해석 끝났어. 가는 요거 하나 얘기하는 거야. 3차 함수인데 극대극소의 차가 4야라는 하나 주는 거야. 알겠죠? 나를 가시죠. 나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함수에서 좀 필요한데 g fx 곱하기 f방이 3을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이. 이게 어려운 얘기네요. 이래요. 자, 근데 어려운 얘기지만 전달할 공부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능 공부는 문제를 통으로 스토리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한 카트 한 카트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일단 뭐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여러분이 배워가 한 카트 봐봐. 얘를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이 1이라는 걸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게 만족한다는 얘기는요 x에 1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1부터 대입이 와야지. 왜?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그죠? 어쨌든 얘 이런 멘트를 준 건요 x가 1일 때 얘는 성립해 라는 게 들어있는 얘기잖아. 그 힌트를 써먹어야 돼. 요 한 카트를 공부해서 기억해서 나중에 그게 도움돼서 어떤 문제 맞출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거고 문제는 다 끊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얘가 준 최소값이 최소란 말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x에 1을 대입하면 성립을 한대잖아. 이걸 이렇게 하나의 테마로 받는 거죠. 얘가 3이다. 이건 확실해. 이게 뭐 최소고 나가리면 모르겠는데 이거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좀 해보죠. 봐봐. gx의 결과는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3 아니면 2예요. 그죠? 얘는 쉽게 말하면 자연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쵸? 근데 그럼 얘가 자연수면 자연수라는 얘기인데 그죠? 얘가 1 아니면 3, 3 아니면 1인데 얘가 1 될 수가 없어. 봐봐. 그죠? 얘가 3이라는 얘기야. 얘는 1이라는 얘기죠. 도형이 3이라는 거. 그죠? 봐봐. 최소는 나한테 필요 없어. 아직까지는. 근데 킬러니까 나중에 필요하겠지. 그죠? x의 최소 1이라는 건 x가 1일 때 성립해라는 얘기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입부터 하면 명확한 뭐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지금 gf1이 3이고 f0은 1이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좋은 얘기네. 그쵸? 자, 얘는 무슨 말이죠? gf1이 3이라고 잠깐만 3이 나오는 게 f1을 대입한 게 3이라고 3이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가 3인데 그죠? 얘가 말은 내가 적은 알파나 알파 플러스 3에 f1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F1이 알파 아니면 알파 플러스 뭐야 8이래요. 이랬습니까? 그 말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8이구나. 여기구나. 여기가 알파 플러스 8 있겠지. 여기도 위. 그렇습니까? 그러면 F1이 얘이려면 여기가 1이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가 1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1이라는 얘기가 빠지게 되겠죠? 그쵸? 저 세 지점 중에 1이 있어 이 말이거든. 상황이 됐습니까? 그때 이제 필요한 이건 어려운 얘기야.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최소한 거야. 왜? 지금 얘가 얘 둘의 곱이 3대는 헷갈려. x의 최소값이 1이라 그랬는데 그죠? 만약에 봐봐. 여기가 1이었다면 여기 지점은 1보다 작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그 저거 만족할 거란 말이지. 왜? F형은 어차피 1이고 얘가 3대일 거 아니야.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은 절대 여기나 여기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인 거죠. 뭐 G 몇이 3대냐라고 할 때 몇이 될 수 있는 게 3개 있어. 그죠? 언제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뭐냐? 최소가 1 되려면 이 3개의 값 중에 제일 좋은 여기가 1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요 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봐봐. 지금 GF1이 3이기 때문에 F1의 위치는 요 높이 아니면 요 높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은 이제 여기 만나는 여기 X좌표가 1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즉 X좌표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다 그 GX를 3으로 만드는 지점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 최소값이 X가 1 되려면 제일 작은 쪽의 값이 1이어야지. 네. 여기 두 군데 1이 생기면 안 된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요 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봐봐. 결론은 선생님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까지로 밝힌 거야. 됐어요? 오케이? 네, 그때 만약에 선생님 저는 1이 저 셋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왜 제일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건 최소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어려워? 이거 버려도 돼. 왜?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공부할 게 나눠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 알겠죠? 이건 문제하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함수에서 뭘 밝혔냐? 잘 봐. 정리할게. 이제 해석 다 했어요. 할 게 없습니다. 자, 요 3차 함수 fx는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 즉 이 극소랑 만나는 요 지점 얼마인지 몰라. 요 지점이 요쪽 왼쪽 점 x가 1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의 차가 얼마다? 4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f빵이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석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fx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뭐 잽을 날리면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점검해 볼게요. fx는 최고점에서 1, 3차 함수고요. 상수항은 1입니다. 그 다음에 극소를 그었을 때 요 첫 번째 교점이 1이고요. 극대와 극소의 차가 4입니다. 이걸 가지고 fx 특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3차는 항상 비교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봐봐. 자,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y는 알파라고 그대로 갖고 갈게요. 오케이? 이 fx는 y는 알파랑 극소를 가져. 그때 요 점은 1이야. 자, 비교 관계 적용하려면 잘라야 돼. 내가 이거 아마 여기 수업 때도 한번 벌써 한 3번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극소까지. 그죠? 이게 이제 간격이 같잖아요. 그쵸? 이게 모 교재에서 이제 2대1이다라고 쓰는데 쌤이 이제 그거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3등분 하기 좋습니다. 3차 함수는 극대 극소 가운데 대칭이죠. 그러면 극대와 극소 자르면 1대1이야. 여기 그으면 여기도 1대1이야. 1대1대1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식을 만들 때는 내가 저번에 한번 보여준 적 있어. 여기 간격에 문자를 주세요. A라고. 알겠습니까? 요게 센스인 거야. 이걸 다른 식으로 들어가면 뭐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수환경이 상당히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비례관계 잘 써먹어야 돼. 이 간격을 A로 잡으라고. 오케이? 그럼 봐. 여기 위치가 얼마야? X는 3A 더하기 1이겠지? 그죠? 그 다음 이 극대도 필요하니까 여기 위치 얼마야? X는 A 플러스 1이겠지? 이해됐어요? 그죠? 자, 식 만들게요. fx는 요런 많이 나눠야 돼.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요 직선으로 식을 만들겠습니다. 1을 통과하고요.
3a 플러스 1을 튕깁니다. 알겠죠? 식은 x-1에 x-3a-1의 제곱 더하기 알파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죠. 됐나요? 자, y는 알파라는 지점에서 지나고 튕기고 높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f방이 1인 것도 써볼, f방이 1인 것도 써볼 수 있고요. 그거 이따 쓸게요. 힌트 하나. 그죠? 뭐 0 넣으면 바로 나오겠다. 0 넣으면 A 되면 나중에 쓰겠습니다. 극대극소의 차가 4인 거 알겠죠? f a 플러스 1 빼기 f 1이죠. 그죠? 1을 넣는 게 낫잖아. 되겠습니까? 그게 알파니까. 얘는 알파입니다. 얘가 얼마야? 4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대입할게요. a 플러스를 집어넣어버리면 a 곱하기 a 여기다가 a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어땠냐? 1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a의 제곱 4a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f1은 알파입니다. 4라고요. 그렇죠? 적용하면요 4a 세제곱 4 a는 1입니다. 오케이? 집어넣고 이걸로 알파 잡으면 식이 특정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극대극소의 선을 그은 기준을 통해서 3차를 잡을 때는 비율관계 사용을 하되 비율관계 그 체크포인트가 안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뭔가 알파를 잡아도 식은 나와. 좀 꼬입니다. 산수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그 잡아내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비율관계 간격들. 알겠죠? 거기에 문제를 받으시는 게 환경이 훨씬 쉬워지니까 그걸 좀 활용해 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사실 이게 시간에 그 여유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 하나를 사실은 정말 제대로 연습해야 돼.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 유형에 쏠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기본 유형이라 하면 사실 이번에는 약간의 이번 모의고사 얘기해드리면 잠깐만요. 이번 모의고사 공통으로만 얘기해드리면 오늘 프리한 거에서도 사실은 9번, 10번 잠깐 칠게요. 9번, 10번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것도 좀 기본 유형이 편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실력부터는 인정입니다. 11, 12, 13, 14 이번 잘 알린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13번은 프리하지 않았죠. 이건 뭐 선언의 치만 하지 마세요. 15번까지는 그럴 수 있고 나머지 16, 17과 세번의 기본이 별로 없어. 20번까지는 기본 유형을 넣어놔야 돼. 20번에 여러분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수능형이라 부르기 힘듭니다. 그 문제 당했죠? 이번에 21, 22는 당연히 수능형 문제들이죠. 그래서 수능형 문제를 제외한 것들은 사실은 뚫리면 안 돼, 사실. 그거는 반성을 좀 하시고. 왜냐하면 쌤이 기본 유형의 카테고리를 넣는 건요. 출제자의 의도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어도 푸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물론 환경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찐승부잖아. 그죠? 훈련해야 돼. 이게 뭐 하나 배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수능 보는 그날까지 이게 문제 많이 푸는 거 도움 안 됩니다. 쌤이 뭔가 이 아이디어나 단서를 준 거를 본인이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수능장에서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요, 이 한 회차 확실하게 복습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 못해. 그래서 이게 최대한 시간 많이 내서 이걸 뚫어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좀 자기가 봤을 때 저거 내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일단 빼놓을 수밖에 없죠. 대신 나머지 문제는 확실하게 복습해야 돼. 알겠죠? 그냥 버릴 걸 버리고 할 만한 걸 제대로 빡 하신 다음에 이해하는 질문을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러분들이 수능용 공부를 하셔야 쌓여가는 게 생길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좀 판단해서 복습을 진행하시고 추가 질문 많이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날 6월 모의고사 보는데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한데 왜냐면 평가원 첫 모의고사니까 중요한데 이 재학생 기준하면은 어쩔 수 없이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을 또 보느라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시고 그죠? 그 공통 수능에 뭐 수학뿐만 아니고서도 요즘에 수학은 또 그죠? 공통 능력을 3월 때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뭔가 중간을 보면서 흔들리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오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수능적 감각을 투영하기 쉽지 않다. 재학생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이 감이 떨어진 것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6월 모의고사 어쨌든 평가원이 이번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문제 분석이나 자기의 어떤 문제점 분석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점수 결과는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게 그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그 생활들이 여기 수능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말이 딱 끝나면 집중을 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감각을 살리는 일부터 빨리 해야 되겠죠. 그 사이 이제 한 달에 어떤 내신 대비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너무 또 이 상심하지 마시고 닥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생각보다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게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특히 이런 좀 중요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쌤의 걱정은 잘 나와도 걱정이고요. 못 나와도 걱정입니다. 알겠죠? 왜 잘 나오면 지가 되게 잘한 줄 알고 또 막 이상한 생각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한 번의 모의고사의 결과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 계획한 공부는 계속 하세요. 그냥. 알겠죠? 잘 나오면 기분 좀 좋은 거고 뭐 안 나오면 그날 기분 좀 더러운 거지 뭐. 알겠죠? 그 정도로 끝 빨리 털어내고 빨리 공부해야 돼. 어차피 수능 아닙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모의고사 본 이후에 분석이야. 그래서 수학은 쌤이 목요일날은 해설강의를 뭐 평가는 워낙 문제를 늦게 올리기 때문에 해설강의를 하려면 또 쌤도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루쌤이 같이 하실 건데 목요일은 쌤이 상담만 할 겁니다. 내가 왜 상담을 하냐? 여러분들이 풀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금방 극복이 될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야 각오 단단히 해라 골치 아프다 라는 상황인 건지에 대한 분석도 해드려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잘 나와도 진짜 잘해서 잘 나온 건지 뭐 재수가 좋아서 잘 나온 건지 점수가 안 나왔지만 실력에 큰 문제는 없는 건지 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환경들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걸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날은 상담만 하고 알겠죠? 개별 상담으로 여러분 이제 문제 보수 좀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린 다음에 보낼 거니까 혹시 그날 이제 뭐 어차피 모의고사라 쌤 알기로는 5시 반쯤 대학 끝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4시 반에 끝날 친구 있습니까? 그죠?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일찍 끝나서 빨리 오시면 어차피 쌤 그날 수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상담하고 할 거 하고 집에 가서 쉬게끔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아시고 그거 가지고 오시고 미적분은 아마 수업이 있을 거니까 그죠? 수업 참여하시고 미적분 끝난 다음에 나랑 만나서 개별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가능한 대학을 내가 점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 알겠죠? 나중에 이제 기말이 끝나면 필수로 다 제출하라 하겠지만 기말 전에 궁금한 친구들은 쌤한테 가치점 결과라든지 성적표를 보내시면 이걸로 지금 이런 대학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용히 좀 꺼주라. 시험 잘 보고 파이팅!